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입니다. 오늘은 성인에서 좀 특이한 증상을 호소했던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를 소개를 드리고, 이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한 3개월 전에 봤던 환자인데요. 45세 여성 환자고, 증상이 이제 예전부터 주무실 때 이렇게 불편감이 있었는데, 한 2주 사이에 갑자기 확 심해졌고, 내원하셨을 때 한 3-4일 동안은 거의 잠을 못 잤다. 그래서 오셨는데요. 그냥 요 증상만 딱 들으면 '불면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면 환자를 볼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불면증은 이제 뇌의 각성도가 너무 높아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그러니까 너무 뇌가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서 못 자는 그런 상태인데, 불면증이라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환자가 다른 문제로 잠을 못 자는 게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력을 자세히 청취를 해야 되는데, 여쭤보니까 이분이 자려고 눕기만 하면은 몸이 막 저리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잠을 잘 못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불편한 데는 다리도 비슷하긴 한데, 주로 이제 어깨하고 팔 쪽, 이 어깨랑 이렇게 팔 요런 데가 어 표현을 하자면 저리다는 거에 제일 가깝긴 한데, 사실 저리다는 것도 정확하진 않고 "잘 표현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약을 다 확인을 하는데, 이제 졸민이란 약을 예전부터 한 1년 전부터 드셨다고 하고요. 이제 흔히 졸민은 이제 벤조 계열 약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제일 강력한 수면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항히스타민제를 이제 새로 복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병력을 가지고 오면 불면증은 아니고, 왜냐하면은 불편한 것 때문에 이제 못 자니까. 그러니까 이 어깨, 팔, 다리 여기 불편한 감각이 드는 그런 이유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 전문가들은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병이 제일 가까울 것 같다. 혹시 말초신경병이냐, 이제 경추 목에서 눌려서 그런 거냐, 이제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는데, 이제 증상은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에 제일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어떤 병이냐면은 다리가 불편해 가지고 이렇게 못 자는 건데, 이 특징이 있는데, 저녁이나 특히 자려고 누우면 꼭 스위치 킨 것처럼 이제 밤에 심해지는 게 아주 특징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수면에 방해가 되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심해지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 주거나 주물러 주거나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움직여 주고, 움직이면은 좀 나은데 가만히 있으면 또 증상 이상 오니까 못 자고, 이렇게 되는 병입니다. 근데 비교적 흔하거든요. 전체 인구의 많게는 10% 정도에서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병 자체가 아직 유병률에 비해서는 좀 덜 유명해 가지고 환자의 실제 증상은 있는데 자기가 이 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이잖아요. 근데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 중에서 이제 많게는 이제 한 10% 정도는 상지에만 증상이 있거나 상지하고 하지 같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소개되는 환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하지가 더 심하고, 그래서 어떤 날은 다리에만 있고, 그게 좀 올라오면 이제 몸통이나 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좀 뻗쳐가는 그런, 이렇게 여기서부터 범위가 확장되는 쪽으로 가는데, 이분은 애초에 이쪽이 더 심하다고 한 거는 굉장히 특이한데, 요쪽이 심하다고 해서 상지가 더 심하다고 해서 '아, 하지불안 증후군은 아니다.'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전형적인 경우가, 하지가 심해서 이름을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지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상체에만 있거나 몸통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비슷한 예로 이 편두통이란 병이 있는데, 이 편두통이면 한쪽만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편두통 환자 중에서 한쪽만 아픈 경우는 사실 한 3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한쪽만 아픈 게 되게 특이해서 이름은 그렇게 지었는데, 사실 그게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이름을 잘못 지으면은 이게 또 그 오해를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검사, 예를 들어 MRI, 뭐 CT 이런 걸 찍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딱 나오면은 이제 그걸 진단할 수 있겠는데, 하지불안 증후군은 일종의 뇌의 기능적인 문제고, 이거를 어떤 검사를 통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임상 진단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증상이 있으면 그게 이제 진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면서 요 4가지 기준이 맞아야 진단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준이 그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고 불쾌감을 동반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움직이고 싶은 충동, 불편해 가지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가만히 있으면 심해지고 움직이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완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만 생기는 수도 있지만 아주 심하면 낮에도 생기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근데 어쨌든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한 게 그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를 배우자로 두고 있으면 맨날 배우자가 이렇게, 아니면 아이가 그러면 맨날 다리 주물러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봤던 환자 중에 너무너무 심한 분은 진료실에 들어와서 앉아있질 못해요.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움직여야지 조금 낫고, 그다음에 이제 안 움직이고 이렇게 진료실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막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런 게 제 진단 기준이고. 근데 이제 오늘 요 케이스를 가지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상지에만 있거나 하지보다 상지에서 더 심한 경우도 전형적이는 않지만 이제 일부 환자들이 그렇다. 그래서 상지가 심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환자가 하지불안 증후군이 맞냐, 뭐 이게 지금 어쨌든 전형적이진 않고, 그러면은 이제 이 임상 증상만 가지고 확진을 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증상이 이제 어느 정도 맞으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추정 진단 상태가 되는 거고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어떻게 확진하냐면은 치료적 진단이라고 하는데, 하지불안 증후군이 뇌의 이제 감각을 프로세스하는 부위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도파민이 부족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감각을 처리하는 그 구조물에 잘 입력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을 억지로 입력시켜주는,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약을 통해서 입력시켜주는 뭐 도파민 효연제라고 하는데, 효연제를 썼을 때 증상이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치료적 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파민 효연제에 드라마틱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야 이 병이 맞다. 거꾸로 얘기하면 약을 썼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다, 증상이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환자는 그래서 도파민 효연제를 드렸는데, 쓰는 약이 뭐 이제 그 미라펙스, 이제 성분명 프라미팩솔인데 미라펙스라는 약이랑 이제 로피닐롤, 이제 상품명은 리퀴이라는 약을 주로 쓰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미라펙스를 많이 쓰는데, 이제 쓰고 나서 보통 거의 당일부터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보통 저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이제 반응이 나오면 이제 이 병이 맞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도파민 효연제를 쓰면 완치가 되는 거냐? 근데 그건 아니고, 도파민 효연제는 그 약이 들어갔을 때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라, 먹고 나면 그날은 잘 잘 수 있는데 이제 끊으면 다음날 보통은 이제 다시 나빠지거든요. 이거는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럼 완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완치를 시키려면은 얘가 왜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도파민이 잘 입력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이유를 잘 모르거든요. 특발성이라고 그러고, 특발성은 원인을 모르니까 완치할 방법은 없는데, 도파민의 대사를 방해하는 약을 써서 생기는 타입들도 있어요. 그 약물 유발이라고 하는데, 약물 유발 하지불안 증후군 대표적인 약이 항히스타민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약들 중에서 몇 가지가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이 있으면은, 만약에 그 약 때문이라면 그 약을 끊으면 이제 증상이 완치가 될 수 있겠죠. 이 환자가 아까 처음에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을 끊어봤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분은 이제 그런 타입은 아니었고, 마지막으로 철분인데, 도파민을 만들고 뇌에 이제 입력이 될 때 철분이 필요하거든요. 몸 안에 이제 그 철분이 부족한 분들은, 뭐 여성분이나 아니면 이제 성장기나 소아환자들은 이제 철분을 이제 확 채워주면은 이제 증상이 이렇게 완치가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철분을 줄지 말지 결정할 때 우리 몸 안에는 철분이 페리틴이라는 형태로 저장돼 있거든요. 페리틴 수치를 보고 낮아져 있으면 이제 페린젝트라는 약물을 써가지고 철분을 확 채워줘서 증상이 좋아지는지를 보는데, 요거는 이제 효과 나는데 한 4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보통 치료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미라펙스 계열 약에다가, 근데 미라펙스는 문제가 고용량을 오래 쓰면은 증상이 더 나빠지는 강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강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라펙스를 점점 안 쓰려는 방향으로 가고, 뭐 이제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이라는 약은 이제 오래 써도 내상이 안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쓰다가 얘는 점점 낮추고 얘는 조금씩 올려서 이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단독 요법으로 가면서, 거기에 플러스 철분이 부족한 분은 철분 줘서 얘까지 끊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치료 방향을 잡고, 이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지에서 더 심한 좀 특이한 타입의 하지불안 증후군하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